그러면 이젠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 줬어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일 때.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처음엔 안 드러나겠지만 서서히 날 것이다. 근데 그거 걱정하기 전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야당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사과와 반성 없으면 상대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네. 해산시켜서 내란당의 싹을 자르겠다. 네. 뭐 사과 안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래요? 악수 안 아니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먼저 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한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디펜스를 해 나갈 수가 있죠. 다만 진짜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나 전한길 씨가 막 진짜 당의 주류를 이렇게 장악한 다음에 친한계 다 출당하겠다. 뭐 전한길이 뭐 그렇게 묻는다면서요? 면접에서 친한계 출당할 거냐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사례도 보면은요. 네. 그때 노회찬, 심상정 등의 이 그룹이 그러니까 위헌적이지 않은 그룹이 그 통합진보당을 나가면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갔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버틸 수 있느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을 이 당이 그대로 그 품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게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법 개정도 지금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정당 해산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현행법상은 네.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추인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정부인데 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청구 자체를 애초에 그 국회에서 발의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 뭐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거는 뭐 다수당이 의석수를 가지고서 우리 정당을 횡포하는 뭐 거다. 그런 횡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모르겠어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산해달라는 그런 청구를 다른 정당 주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만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고 요건도 굉장하게 엄격하게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수당에 대한 핍박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기 전당대회용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설마 실행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틀 안에서 같이 포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정당 해산 정도가 될 정도, 그러니까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일당들이 윤석열 씨와 함께 작당 모의 해가지고 이 내란에 포함 그 같이 작당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방해했다. 국회로 가라, 정당으로 가라, 국회로 가라, 뭐 이러한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생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그러면 해체되기 전에 107명 중에서 다 같이 공모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만약에 추경호와 몇몇 의원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같이 계엄 해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과감히 이 사람들은 다 출당을 시키고 조치를 선제적으로 그러지 취해야 않으면 된다. 정당 해산. 안 그러면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아니,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 내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다른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국회에서 민의 전당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예요. 저희가 그 내란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 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공정한 사람이 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오히려 나중에 소수당이 됐을 때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판의 룰은 건드리면 안 되고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저기 뭐야 지금 관련해가지고 특검 수사가 있잖아요. 특검 수사에서 나오면 정부가 요청하고 헌재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국회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다라는 생각. 네, 이제 저희 전당대회 이야기가 뭐 다음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극우 세력들과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노선 투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당내 반극우 개혁 연대가 지금 이렇게 싹트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광복 80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한 축을 형성해 왔던 그 정당이에요. 근데 그 정당을 통째로 날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민주당에도 사실 극좌적인 폭력혁명주의자들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저는 이제 극우나 극자 모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용 경계 밖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자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시 그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빨리 위헌 위법성을 선언한 게 국민의힘의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생각을 한다면 네. 쉽게 이렇게 내란 정당이라거나 뭐 위헌 정당 해산에 딱지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보다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먼저 했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요? 어떤 네. 방식으로요? 그 저기 국민의힘 당사 거기에서 한동훈 그 기자가 한동훈 대표에게 네. 그 핸드폰 기자 핸드폰으로 바로 찍었잖아요. 그 기자가 누구냐면 제가 뭐 실명 얘기. 아 오케이 그래서 그 기자한테 말한 게 빨리 한 아니 거다. 그게 바로 다 나갔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때 그 짤막하게 자막으로 다 나갔습니다. 위헌 위법의 계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저기 요즘에 민주당 쪽에서 너무 그 기자를 그 민주당 유튜브에서 너무 그 대통령실에서 질문 좀 세게 한다고 계속 조리돌림을 하던데 제가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채널A의 홍지은 기자라고 이분이 직접 그때 영상으로 찍어서 제일 먼저 송출했어요. 어찌 보면 개헌의 위헌 위법성을 제일 먼저 알린 기자입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실에서 질문 좀 과하게 한다고 그 뭐 극우 보수 언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네. 참 이것도 진짜 민주당도 이것도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엄을 혼자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계엄을 한다는 건 속도보다도 이 진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입장이.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몇몇 분 빼놓고는 거의 그렇지 않은 입장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거의 점령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구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 두 번째, 그래서 탄핵을 막 반대하는 사람. 세 번째,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들이거든요. 이 세 개 조건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의 국민의힘을 지금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전당대회 후보군들 나와가 여론조사 해보면 뭐 이 사람들 지금 뭐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주류냐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치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불과 탄핵을 찬성을 하고도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은 지지율이 44%예요. 결선에서. 그러니까 거의 반반까지. 그러니까 불과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 복원력이 있는 정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그럼 뭐 지금 해체시킨 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시킨 다음에 개헌선 넘게 넘겨가지고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그건 식으로 이제 견제 일단 권력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은 일단 추경호 전 이재명 원내대표와 동의하는 그들의 어떤 공범 정황이 팩트로 드러나면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청래 네. 신임 대표의 일성은 이제 내란 정당 해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3대 개혁 마무리하겠다 있잖아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 설치했는데 오늘 위원장까지 인선을 아주 빠르게 했습니다.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맡게 됐고, 그다음에 당원 주권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대신에 그 지도부 인선은 조금 온건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 김영환,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이 있고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까지 불렀습니다. 새 지도부를 꾸리고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등을 준비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방향을 추석 전 개혁 입법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선 직후 한민수 비서실장과 김영환 정무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을 신임 지도부로 발탁한 정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 등 주요 당직도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지도부를 빨리 꾸려 공세에 고삐를 죄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에게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의 경고장을 날리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내랑 사태와 헌정 파괴를 비호해온 자신들입니다.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의의 면죄부를 주지 않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전남 나주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JTBC 한민정입니다.